네, 반갑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이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새로운 정치를 세우겠다고 하는 국민의 열기가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데요. 아쉽습니다만 그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주권과 평화를 향한 정책 제안과 논의보다는 색깔론을 앞세운 혐오와 배제의 논리가 우선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를 비롯한 종교 시민사회와 국회의원 윤미향 의원님과 함께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적대와 대결 색깔론을 넘어서서 주권과 평화를 향하는 국회가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의 취지를 두 분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먼저 윤미향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윤미향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주 뒤로 다가섰습니다. 이번 총선은 국민을 무시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우리는 한국 사회 곳곳에 퇴행을 목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기치로 내걸었던 상식화, 공정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는 민주주의의 부태만을 목격했습니다. 한반도의 전쟁 위기는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고 굴욕적인 외교 정책은 심각한 역사 왜곡과 역사 부정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3자 변제안이라는 굴욕적인 해법안으로 일제 시민 통치에 면죄부를 주었고 한국 사법부의 판결조차도 무시하며 법 위에 군림하는 정권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동원 피해자 등 일제 제국주의의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국가는 또다시 고통을 주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캐캐묵은 색깔론은 또다시 등장을 해서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역대 최대 규모의 전쟁 연습으로 국민들은 전쟁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합니다. 새로운 22대 국회는 전쟁이 아닌 평화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끝간데 없이 적대적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에 다시 대화의 물꼬를 두고 공멸이 아닌 상생을 위한 관계 회복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안녕과 세계 평화에 부응하는 그런 실리적인 대외 관계를 구축을 해야 합니다. 뒷걸음질 치고 있는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일제 치안유지법을 근간으로 만들어져서 70년이 넘도록 살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속히 폐지해야 합니다.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역사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퇴행이 아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고 다시는 선거 과정을 통해서 색깔론 또다시 국민을 갈라치는 그러한 선거가 난무하지 않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기자회견의 주최 단체와 연명단체를 대표해서 6.15 남측위원회 이용정 상임대표이사님께서 취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공론장인 의회 정치가 식민과 분단의 굴레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분단 냉전 체제의 사슬에 묶인 채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며 국가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소통적 한미성을 토대로 대의적 입법 과정을 추진해야 할 국회가 양당 정치의 정파적 편집증과 분단 냉전 세력의 분열증에 의해 국민의 마음의 지질층을 찢어내며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적대적 갈등의 본산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 재민의 헌법적 가치를
구호처럼 외치며 표를 구하지만 사실 국민 주권은 권력 재생산을 위한 선동적 의회 정치의 값싼 도구로 변질된 채 소모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 드러난 국민의 정치적 의지를 무효화하고 거세하려는 역사 태행적 시도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한반도에 들이운 분단, 냉전, 독재의 억압과 폭력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자주와 평화통일과 민족 대단결의 햇살을 비추기 위해 희생적으로 노력해온 한반도 평화주권자들의 연대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국가보안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종북 좌파머리로 우리의 평화주권 의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함께 여당과 보수 언론, 수구 냉전 세력은 색깔론을 강요하며 국민을 혐오와 차별, 배제와 대결의 분단 냉전 정치로 갈라치면서 이를 위한 법적 토대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촛불 시민혁명의 열매를 자족적으로 독식한 거대 야당은 총선 냉전 전국에서 권력 재생산을 위해 자기 검열을 하며 평화 인권 활동가들의 국회 진출을 차단하는 태행과 모순의 정치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주권 재민의 역사의 진보를 이룬 아프지만 찬란한 기억의 유산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회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통해 민주의 진보를 이루고 주권 재민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 인내하며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총선을 통해 구성될 22대 국회를 통해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통일과 민족 대단결의 햇살을 비추기 위해 국민의 평화주권을 바르게 세우는 제반 입법 과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를 주창하며 한반도의 폭력적 분단 체제를 강화하는 윤석열 정권의 군사 외교 안보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신냉전 동맹 체제와 국가보안법을 폐기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 안보를 증진시키는 관련 입법 과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남과 북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분단 체제의 이질성을 갈등이 아닌 조화로 극복하고 상호 신뢰를 토대로 자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 주권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남북 교류 협력법을 갱신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식민잔재를 척결하고 분단 체제를 극복하는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입법과 사법 정의를 구현해 나갑니다. 평화 주권과 생명 안보를 유린하는 윤석열 정권의 폭력적인 국가보안법 통치를 거부하며 국회가 분단 체제를 극복하고 자주와 평화와 평화통일과 민족 대단결을 이루기 위한 평화적 수단을 정책화하고 조문화하도록 최선을 다해 감시하며 참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민사회가 각계의 의제와 관련된 입장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역사정의 분야와 또 대북 평화 분야, 대외 정책 분야 이렇게 세 분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역사정의 분야와 관련해서 전 국사판찬위원회 위원장이셨고 또 시민모임 동일이사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이만열 선생님으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만열입니다. 저는 역사학도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한때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과분한 소임을 맡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을 평생의 업으로 살았습니다.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처구니 없이 역사농단이 백주대낮에 행해지고 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뒤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선열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낸 대한민국 역사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반봉건 반외세의 가치를 들었던 1894년 동학 국민혁명의 그
있습니다. 역사의 물줄기는 도도히 흘러 1919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그리고 가열찬 독립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역사 정체성은 해방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1960년 4.19 혁명과 1980년 5.18 민주화운동, 1987년 6월 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이 그것입니다. 국민이 주인되는 자주독립국가를 향한 거침없는 행보였습니다. 1987년 개정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의 한가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민족사의 흐름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역사인식은 이런 흐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단계까지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라는 반헌법적 역사관을 공공연히 유포하는가 하면 육사에 있는 독립전쟁 영웅 홍범도 흉상을 철거하려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공산 전체주의와의 싸움이라고 포장합니다. 한심한 일입니다. 21세기 대명천지의 윤 대통령은 공산 전체주의라는 헛개비와 싸우고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정권은 대일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이라는 굴욕 해법으로 식민 통치 불법성의 면죄부를 발행했습니다. 이는 대일 관계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진행되는 미일 한 유사 군사동맹 하부구조 편입 노력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은 일본 극우를 대표한 아베가 제창하고 미국이 밀어붙이는 중국 고립 정책입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대리하는 일본의 지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전략에 편입되려는 윤석열 정권의 정책은 대일본 과거사 굴종 외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굴종의 후과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군마현 조선 노동자 추도비는 결국 철거되었습니다. 일본 역사 교과서는 제국주의 범죄 역사를 지우며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거한 일본 고유 영토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로서 제가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마냥 실망스럽지는 않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를 대하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단은 고무적입니다. 작년 11월 서울고등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전쟁 시기 일본의 범죄 행위를 재확인하고 강점기 불법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가 면제 법리를 배척했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모든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일본의 주장을 배척하고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강제징용 판결들과 더불어 대한민국 사법부는 기업전쟁의 강력한 교도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평생을 역사학도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여야 의원은 막론하고 제21회 국회의원이 되려는 모든 분에게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친과 곡절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역사는 끊임없이 전진해 왔습니다.
1987년 헌법 개정 이래 우리 사회 보수와 진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5.18 민주화 운동의 가치 공유, 제주 4.3 특별법과 여순 특별법 제정 등 현대사의 집곡을 치유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경주해 왔습니다. 어렵게 이루어진 합의였기에 값진 진전이었습니다. 때문입니다. 이런 합의들을 깨뜨리고 역행하려는 일체의 시도들에 대해 여야가 함께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1923년 간도 조선인 학살 문제를 비롯해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과거 범죄에 대한 분풀이나 징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설린포해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역사 진실에 대한 직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베 이후 노골화되고 있는 역사 부정주의 세력의 득세는 한일관계를 다시 먹구름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 패전 이후 전쟁 주범 일본 천황이 징치되지 않은 것은 일본 현대사의 뼈아픈 부분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한국 현대사 초입, 만민투기가 와해된 것과 비견됩니다. 일본 군대는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천황의 군대였기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1923년 간도 학살의 궁극 책임도 천황에게 있습니다. 때문입니다. 전황제 족쇄에 묶인 일본은 극구 역사 문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과거로 흘러간 역사는 없습니다. 모든 역사는 현재 역사입니다. 유대인의 구약 성서는 피지배와 해방, 다시 반복된 피지배와 해방을 기록한 역사 전승입니다. 그들에게 역사는 현재를 해석하는 도구였습니다. 향후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방향타였습니다. 우리 근현대사를 새기는 일에서 앞으로의 좌표를 찾는 제22대 국회가 되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정의 분야 말씀 들었습니다. 이제 내국 정책 관련한 분야와 관련해서 전 경북대학교 교법사실관 진우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해직교법사 진우입니다. 야단법석 대변인 맡고 있습니다. 오다 프랭카드를 봤습니다. 종북 좌파의 국회 입성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프랭카드였습니다. 저는 종북 주사파입니다. 절에서 종도 치고 북도 치고 그리고 주지실에서 사무도 보는 종북 주사파입니다. 그러나 저는 백령도 해병대에서 홍룡사 주지를 살았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많은 사람들이 김대중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신은 이 엄혹한 시기에 인동주처럼 평화에 대한 희망을 안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평화 통일에 대한 희망을 안고 있는 사람이 김대중의 후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다른 선거가 아닙니다. 좌파도 우파도 아닌 합리적인 김대중의 대파의 선거인 겁니다.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메이커입니다. 분열과 적대의 담장을 무너뜨리고 평화와 공존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국회에 입성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김대중의 후계자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교회정책 분야 관련해서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대 이장희 명예교수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그 하위 체제인 65년
한일 협정 체제라는 이 냉전 체제 속에서 한국 외교는 닫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자주 외교를 하지 못하고 균형 외교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등거리 외교를 하지 못해서 한국의 외교가 미국의 패권주의 외교 정책에 갇혀 있습니다. 제21대 국회는 여기에서 과감하게 우리의 자주 외교, 균형 외교, 등거리 외교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 위해서는 국회는 산권 분립에서 행정부의 독주를 막아야 됩니다. 두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북 정상 합의를 어렵게 하는 합의를 법적 후속력 있게 이것을 국내법화시켜야 되는데 이걸 국회 비준 동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22대 국회는 국가보안법이나 남북교류협력 특별법 개정이 어려우면 남북 정상합의 국회 남북 정상합의 법적 구속력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서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남과 북의 민간 교류나 그리고 협력이 범죄가 되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아무리 남북관계가 긴장이 돼도 남과 북 사이의 교류와 대화의 끈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민사회의 주요한 요구와 관련해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기자회견은 전문을 낭독하지 않고 주제어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여성농민 총연합의 양옥희 회장님께서 선언문과 연구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징임한 요구와 호소, 적대와 대결, 색깔론을 넘어 주권과 평화로 향하는 22대 국회가 되어야 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운동기간이 내일부터 시작된다. 대한민국의 헌법기관, 국민의 대표를 자처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와 협오와 배제의 주장으로 얼룩지고 냉전 대결과 전쟁의 논리를 국민들에게 강요하며 자주와 평화의 미래를 외면하는 이 폭력과 태행의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적대와 대결, 색깔론을 넘어 주권과 평화로 향하는 새로운 정치를 탄생시키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아래와 같이 호소한다. 하나, 적대를 강요하고 유기를 조장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걸고 평화를 요구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하나, 정부의 불협적, 대결적, 대외 정책에 제동을 걸고 주권을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하나, 역사 정의를 실현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모름지기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자 국민의 대표가 되기를 자처하며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모든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라는 헌법의 명령, 자주 독립과 평화 통일의 지향을 또렷이 한 헌법 정신에 충실해야 한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윤석열 정권의 퇴행과 폭주를 저지하고 적대와 대결, 색깔론을 넘어 주권과 평화로 향하는 새로운 정치 탄생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 모두가 감시하고 심판하고 행동하며 새로운 정치의 장을 열어내자. 2024년 3월 27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기간 동안 시민사회 감시 활동, 또 투표와 행동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기자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또 부탁드리고요. 오늘 부득이하게 기자회견이 좀 지체돼서 이쪽 순서에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들께도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